오늘 엄청나게 기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역전세 난 걱정했는데 전세 대란이 오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 연구소에서도 내년에 매매가는 떨어져도 전세가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방송사에서도 전세가가 계속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계속 올라갈 징조인지 아니면 시장이 변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요. 매물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꼭 비교를 하는 게 언제냐?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5월 해가지고 먼 옛날, 저희가 2019년에도 그랬었고 2021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들이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들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좋아 보였던 징조들 있죠. 그러니까 1년 전 혹은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안 좋아지면은 굉장히 길게 잡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올해 초 혹은 작년 대비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대란 경고 등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전세대란 경고 등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연끌했어야 했는데 전세값 상승의 무주택자 한수. 저희가 만국경제라고 부르는 그 언론에서 올린 내용인데 미친 소리죠. 전세가 올라가서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돌려받는 돈이죠. 집값은 떨어지면 못 돌려받는 돈이죠. 지금 집값 떨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작년에 연끌했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매물을 보시면요, 지금 10월 초부터 전세 매물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은 이유는요, 지금 조금 줄었는데 다시 줄어드는 추세 아니야? 가 아니라요, 월요일에는 항상 매물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요, 월요일날 발표되는 게 전날 매물, 그러니까 즉 이 이틀은 토요일 거 일요일 거가 일요일 월요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항상 매물이 줄어요. 그래서 8만 건 넘어갔던 매물도 이제 주말에 공인중개사들이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 지난 것들 하나씩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빠졌다고 하더라도 34,000건이 나오는데, 이게 10월 초에는 29,000건이었다. 즉 한 달 정도 사이에 몇 건이나 늘어난 거다? 5,000건이나 늘어난 거다. 약 3만 건에서 5,000건 정도 늘어났다는 건 거의 6분의 1. 6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거의 한 18%가량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만 그러냐? 경기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3만 1,000건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3만 9,000건대까지 올라왔고요. 그 근처에 인천도 8,000건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9,000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전세 매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세가 올리도록 담합을 유도하는 거죠. 왜 한 달 전이랑 비교하지 않고 굳이 1년 전을 끌어다 쓰느냐? 유리할 때는 한 달 전, 최근에 이렇게 늘었다,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모 연구소에서는 매매 가격은 떨어져도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한다. 근데 보면요, 마이너스로 해놨어요. 이거 뭐야? 표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떨어졌다가 주담대랑 똑같아요. 주담대 금리랑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똑같은 그 자금 조달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 올라가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빠르게 하락해 라고 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전세 대출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 떨어지긴 뭘 떨어져?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물론 작년 대비로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눌러놔서 작년 그 고점 대비로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이라고 그랬죠. 실수요는 원래 전세 살던 사람이 매매로 가려다가 안 가는 거니까 수요 늘어나는 거 아니고, 투기 수요는 매매하려다가 다주택 살려다가 안 사는 거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다. 저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안다, 이런 거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무슨 이야기까지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세 선호도가 높아진다. 아까는 금리가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더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금리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는 경향. 본인 얘기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제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로 이동했을 때 부담이 늘어나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작년 가장 많을 때랑 해서 지금 3만 건대를 기록 중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5천 건 정도 최근에 급증한 상황이다. 전세 매물이. 왜냐면은 집주인들은 계속 전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호가 내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전세가 떨어질 징조죠. 딱 2022년 사태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주인이 3억 올려달래요. 전세 대란온다. 이거 2022년 5월에 떴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덕을 받다가 2년 새 폭등한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조짐이다. 언제? 오는 8월에. 22년 8월에. 그리고 전월세 대란 초래한 임대차 3법 보완이 아니라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공급 때문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 했는데 요즘 와서 다 드러나죠. 8월에 전세 대폭락했죠. 그리고 지금 규제 안 하고 완화하니까 집값 다시 난리 나는 거. 티 나고 있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뚝 떨어졌죠. 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되게 이상한 기사가 떴었죠. 전세가가 금리가 올라가서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동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 자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월세 수요로 이동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3%에서 6%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3%일 때 월 100만 원이 감당이 가능해요. 월 100만 원 이자를 내기 위해서 3%면은 1200, 400, 4억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6%로 늘어나면은 월 이자 부담이 200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만큼 못하고 2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월 100만 원밖에 감당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은 4억 대출 받아서 5억 전세 살다가 자기 돈 1억 보태서 이제는 2억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5억 여유 되는 사람들이 이제 3억 여유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계약 갱신 시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일어났어야죠. 분산되더라도 언젠간 일어났어야 되는데 8월부터 오히려 전세가 하락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떨어질 상황이 오는 거고 그 전조현상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게 2022년에 똑같이 나왔던 현상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전세가를 띄워서 매매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전세가가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이번에 분석했던 그 연구소 있죠? 건설산업연구소 이런 곳에서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매매가는 떨어져도 전세가는 올라간다. 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니까. 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때는 전세 수요로 이동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전세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오른 거죠. 그때 제외하고는 매매가 떨어질 때 항상 전세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무주택자들은 살기 힘들어지니까 떨어지는 집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 그래야지 주거 부담이 덜하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다. 즉 떨어지는 칼날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어때요? 손 나가죠. 그런 거다. 그리고 지금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해요. 전세가가 올라갈 이유 공급 부족. 왜? 계속 입주가 줄어드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 때까지 분양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규제가 많아서 분양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직접 주택 공급 부족이란 이야기를 했죠. 여태까지 어떤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정부는 없다. 왜냐면은 불안 심리를 조장하기 때문에.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을 정부에서 모를 수가 없다. 정부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심리에 영향 가라고 주택 공급 부족론을 이야기를 한 거다. 왜냐면은 건설사들 망할까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라 그 전에 주택 경기 너무 막 좋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다른 데는 대출 쪼이고 있는데 2014년에요. 미국은 DSR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초이노믹스를 시행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집값 계속 올라갈 것처럼 부추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한 채만 사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 사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공급된 아파트 중에서 51%를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 공급 부족하면서 집값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1주택자들이 많이 가져가고 오히려 다주택자들 주택이 줄었다. 즉 집값 계속 올라가고 더 폭등할 것처럼 코로나 때 선동을 해놓고서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들한테 팔아치웠다는 소리죠. 그런 거고. 그럼 진짜 공급이 부족한지 한번 봐야죠. 전세 매물 어쨌든 간에 뭐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매물 아무리 그러더라도 올라갈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계청에서 나온 가구수 증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73만 가구인데 2025년에는 220만 3천 가구. 그래서 2030년까지 40년까지 늘어나다가 2050년에는 다시 줄어든다. 즉 2040년부터 줄어든다. 가구수가.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뭐 부산 이런 곳들 그래서 연평균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뽑아봤어요. 가구수 증가를 계산해서 뽑아봤더니 20년부터 25년까지 서울은 14만 6천 가구가 늘어난다. 그리고 뭐 조금 삐뚤어졌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103만 가구가 늘어난다. 경기도는 661만 가구가 늘어난다.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다른 공급 말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입주량만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가구수 늘어난 게 157만 8천 가구인데 입주되는 아파트만 165만 1천 가구예요. 5년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14만 6천 가구 늘어나는데 아파트만 18만 가구 들어왔어요. 어째서 공급 부족이에요? 보시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급 과잉으로 나오고 조금 부족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에서 뭐 있는 곳이 이제 뭐 세종이라든가 경기, 강원, 충북, 그다음에 뭐 경북, 경남, 제주 뭐 이런 곳들인데 요거는 제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입주가 적은 게요. 제주도는 아파트가 득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좀 가장 공급 부족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파트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1인 가구가 아파트를 많이 사나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집을 못 사서 1인 가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수가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집을 못 사서 결혼 못하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잔뜩 늘어나는 거고 혼인율 떨어지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1인 가구가 늘어났을 때 저들이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 같은 데 들어가느냐 이런 것까지 충분히 따져보면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전세가가 계속 공급 부족이고 계속 전세가가 오른다는 소리를 하냐 라는 거고 저것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인구 절벽 시계가 8년 빨라진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되었는데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로 했는데 2021년부터 감소했죠. 그러니까 가구수 감소도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도 계속 공급 부족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 공급 부족하지 않죠?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2022년에 다 깨졌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가가 올라간다? 매물이 다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 답이 다 나왔죠. 이런 것도 보시면 답이 다 나온다. 전세가도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더 이상 흔들릴 것도 없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투기꾼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막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답 다 나온다. 전세가도 곧 떨어지니까 불안해하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